자, 요번 시간에는 128번부터 다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일선전포고문이다. 이것이 발표된 시기에 임시정부 활동 내용으로 틀린 거. 읽지 말아야지. 대일선전포고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상해 시기. 3.1운동 이후 1919년에 3.1운동의 영향으로 성립되어서 상해에서 출발했지.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상해에 있었습니다. 이거 상해 정부기.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해를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요. 1932년부터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는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1940년 중경을 충칭이라고 하는데 중경에 정착한다. 1940년에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될 때까지 중경에서 존재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대일선전포고, 대일대독선전포고, 2차 세계대전이야. 그러면 뭐야? 40년대 맞죠? 그래서 40년대 물어보는 거야. 중경정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틀린 것은 뭘까? 연통제를 다시 활성화하였다. 3번 틀렸죠? 연통제는 21년에 이미 붕괴되고 다시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연통제를 활성화했다. 자, 이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자, 129번. 독립군의 활동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양세봉 조선혁명군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소련 내 한인부대들 간의 군사지휘권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적색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이건 뭐라 그래? 자유시사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 부대들은 압록강을 건너 갑상군 보천보를 공격했다. 이게 동북항일연군.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선과 홍범도와 대한독립연합군은 청산리 일대에서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 일본군을 대파했다. 가장 먼저 나올 게 뭘까요? 20년대 먼저 나와. 이게 지금 무장투쟁인데 20년대. 봉오동 전투가 나왔으면 그게 먼저겠지. 근데 봉오동 전투는 없지.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있지. 청산리 대첩. 이 부분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지. 간도참변.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밀산부에 직결해서 독립군단이란 걸 결성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자유시로 간다. 근데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해제당했다. 그걸 자유시 사변.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21년, 나머지는 20년. 그래서 20년, 21년 만주에서 일어났던 내용이다. 그 중에서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정산리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 사변. 이걸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0년대 중반에는 뭐가? 3부가 성립이 되지. 그 다음에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까지 그게 이제 뭐야? 국민부하고 혁신의회지. 혁신의회 세력. 그래서 국민부 소속의 무장단체가 바로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혁신의회 세력이 이끌었던 게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30년대 전반, 만주에서 활약한 무장단체. 그 다음에 이제 전반까지 하고 약화된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뭐야?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년대는 무장단체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년대 전반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후반부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대부터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어진 거 지금. 자, 그래서 4개 줬잖아. 정산리, 자유시, 그 다음에 양세봉이 이끌었던 거,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줬죠. 그럼 순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 가장 먼저 리을, 그 다음에 니은, 자유시 사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자, 3번이 답이다. 130번. 1930년대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맞는 거. 30년대는 주로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되겠지. 물론 여기도 들어가지. 상해에 있다가 이제 이동하는 시기다. 맞는 것은 한국광복군은 어디서? 여기서 한국광복군 대일대독 선전포고 활동하였습니다.
상해에서 김고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삼균주의 이념을 채택하였다.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고 한국 독립군. 자, 한국 독립군이라고 해야지. 한국 광복군이라고 해야지.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고는 일단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한국 독립군은 만주 한국 독립군 말하는 거야.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지금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셔야 돼. 3번은 읽어보나 마나 틀렸어, 무조건.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는 한국 광복군이라고요. 4번, 동북항일연군도 임시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만 남는 거야? 2번만 남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 독립당이 3번 나오는데 30년 이거 만주 한국 독립당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든 당도 한국 독립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30년 상해에서 이미 이때 이제 조소왕의 뭐가 삼균주의가 채택이 된 거야. 조소왕이라는 사람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다음에 40년 중경에서 만든 당도 뭐 한국 독립당.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과 관련해서 특히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자 30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30년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야. 그리고 40년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중경에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로 지금 맨 마지막에 이걸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니까 나머지 다 틀렸지? 그러니까 2개 다 맞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30년대 활동 내용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거. 131번. 밑줄친 2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중국 항커우에서 이 부대가 항커우 줄초나 항커우, 우한 항커우. 그리고 이 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 줄초나. 그 다음에 황포군관학교 줄초나.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의 무장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김원봉이 주도했던 의열단 계열의 무장단체. 그게 바로 뭐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그럼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죠. 뭘까? 2번이지.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40년대로 가면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화북조선독립동맹 소속 조선의용군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일부는 중경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광복군 임시정부로 편입이 된다.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래도 맞습니다. 1번 갑상군 보천보를 공격. 이건 뭐야? 동북항일연군이죠. 김일성이 이끌었던. 화북지방에서 중공군과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이 단체라고. 이 단체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 단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조선의용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야. 만주 30년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32번. 다음 법령의 시행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보니까 또 뭐야? 교육령이다. 교육령. 사료지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몇 차 조선 교육령 같다? 2차 조선 교육령 같다. 왜? 국어를 상용하는 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한다 그랬죠. 2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2차 조선 교육령이야. 그럼 2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했다. 분화로드 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이 전개되었다. 뭘까요? 여기서 후보군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보통은 이제 2차 조선기억령은 2차 조선기억령 하면은 무슨 통치기 물어보는 거야? 문화통치기 물어보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만 문화통치기 때 그러면 문화통치기 때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답이 2개가 된단 말이야. 3번하고 4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이 문제를 잘못 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3차 조선교육령이 나올 때까지지. 3차 조선교육령이 나올 때까지, 조선교육령이 나올 때까지 38년 중일전쟁 직후에
3차 조선 교육령이 나올 때까지 적용이 된 거지. 그럼 결국은 요 사이에 있었던 일로 맞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뭘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3번인가 4번인가? 당연히 4번이지. 4번은 40년대에 나타나는 거지. 조선학회 사건은 42년에 조선학회가 해체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지. 분화로드 운동과 문자보고 운동은 나올 수 있지. 왜? 몇 년까지 하니까. 분화로드 운동은 31년부터 34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자보고 운동은 29년부터 34년까지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다? 3번이다. 자, 그다음 133번. 다음은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이다. 이 시기상으로 맞는 거. 전시체제가 되면서, 전시체제 잘 나온다고 그랬지. 전시체제 줄쳐놓고. 남자는 한복이나 양복 대신 국방색 국민복 줄, 전투모의 각반 줄, 여자는 치마 대신 일본 농촌 여성의 작업복, 몸빼 줄, 이거 그전 시간에도 풀었었죠, 이거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민족말살 정책인데,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기 때, 그래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의 상황이란 말이야. 이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뭘까? 한국광복군이 충칭에서 창설됐다. 이거 40년에 창설되는 거 맞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이루어졌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시기가 몇 년 됩니다. 10년 되죠, 이거는요. 틀렸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성립된 게 20년대 중반이지. 북로군정서군 중심으로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지. 그럼 맞는 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1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134번. 가나의 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빨리 풀어야지. 가는 누구야? 가는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되고 1930년대에는 조선학, 사회경제사학, 그 다음에 진단학계 실증주의 사학, 40년대 신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을 물어보기도 한다. 자, 가는 누구야?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신채호. 어디에서? 조선상고사에서. 조선상고사에서. 자, 그래서 신채호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한국사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근대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전근대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다. 이건 누구야? 누굴까? 이건 일본 놈들이지. 낙후된 상태다. 이렇게. 근대 사회로 이행되지 못했다. 봉건제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역사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라고 한국 사회를 정체된 사회다, 낙후된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야? 일본 놈들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사관이지. 식민사관 중에 무슨 논일까? 정체성론이지. 정체성론이지.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번. 1번. 가해 저자는 1923년 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맞지? 신채호가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했지. 그 조선혁명선언에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굉장히 사료지면 잘 나온다고 그랬지.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폭파, 파괴, 암살, 그리고 무슨 노선을 비판했냐면 외교, 실력, 양성, 운동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무장투쟁론을 전개했다. 2번. 가해 저자는 단군으로부터 화랑도로 이어지는 민족정신을 난가사상으로 표현하고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맞지? 이 사람이 강조하는 사상이 난가사상이야. 난가사상. 그래서 그 난가사상이 바로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대. 그래서 단군에서부터 화랑도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의 고유의 민족정신을 뭐라고 표현했어? 난가. 3번. 나의 사론의 주창자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책성 이론을 반박했다? 아이, 거짓말이지. 그렇지? 이거 옳지 않은 거지? 나의 사론의 주창, 나의 사론을 만든 사람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반박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정체성론이라고요. 그렇죠? 낙후된 상태다. 이렇게. 이게 틀린 것 같지? 4번. 나의 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가 집필되었다. 이건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뭘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 그래서 35권의 방대한 사료집인 조선사가 간행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건 맞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으로 가십시오. 만약에 그 답지, 교과서의 답지가 만약에 4번으로 4번으로 돼 있으면 고치세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으로? 3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35번. 다음 글은 역사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또 나왔네. 그만 읽어야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지. 누구? 신채호. 옳은 거.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동명성황실기, 발해태조 건국지, 몽견 금태조, 명림답부전, 천계소문전, 대동 고대사론 등을 저술했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채호였다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지?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이것도 문제도 그전에도 계속 풀었었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누구라고? 박은식. 2번,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해서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했다. 가능성 있지. 3번, 조선 상고사감을 저술하고, 조선 상고사지, 이거는. 조선 상고사감은 누구? 신민족주의 이념을 제청했다. 그러면 신민족주의 하면 40년대 나와야 되는데, 신민족주의는 40년대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안재홍 아니면 손진태. 손진태. 만약에 안재홍이라고 나오면 뭐야? 조선상고사감이 나와야지. 그게 그래서 상고사감. 요게 바로 안재홍이다. 손진태로 만약에 나오면 신민족주의로서 손진태로 나오면 뭐 민속학을 연구했으면 원래는 민속학자란 말이야. 그리고 조선민족사 개론, 국사대요 이런 게 나올 거야. 국사대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럼 누구로 간다? 손진태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3번 조선상고사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안재홍. 진단학보를 발굴하고 문헌고종을 중시하는 순수 문학적 차원의 역사 연구에 힘썼다. 이거는 이제 진단학회지. 30년대 진단학회. 이병도가 주도했어. 이병도. 그 다음에 손진태도 신민족주의자인 민속학자인 손진태도 여기에 가담을 했다. 다 공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신채호는 2번 관련인 사람. 자, 그 다음 136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역사서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사관의 핵심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물질적 토대, 고줄초나.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 찾는 것과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한다고. 유물사관.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 자, 역사연구는 어떻게 한다? 20년대. 1900년대는 무슨 사관일까? 1900년대는 사관이 아니라 근대 계몽사학이 발달한다. 계몽사학.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이 이때부터 이미 활약을 해서 영웅전기를 저술하고 외국 역사서를 번역 소개했지. 그 다음에 1920년대 주로 물어보는 게 바로 뭐다?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고취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삼고자 했다. 그게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박은식과 신채호를 주로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1930년대. 1930년대는 역사 연구는 뭐가 나와야 된다? 조선학 운동이 하나 나와야 된다. 조선학 운동. 그 다음에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연구. 변증법적 도출처나 변증법. 유물사관. 이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역사 연구라고 했죠. 이걸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한다. 사회경제사학. 그 다음 이제 이병도 등이 중심이 돼서 문헌고중에 입각해서 실증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한 단체가 뭐다? 진단학회다. 진단학회.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이다. 진단학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했지만 1940년대는 뭐가 나와야 돼? 신민족주의사. 이렇게. 신민족주의사.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뭐야? 더 읽어도 되는데 한번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야?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 사회경제사학이란 말이야. 누구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백남운. 그리고 이거는 주로 뭘 물어본다? 우리나라도 역사 발전에 보편적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논증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그래서 일본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반박한 특기 사학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그걸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고르면 되지. 이거와 관련된 역사서가 뭐냐라는 거야. 백나문의 뭐 조선사회경제사.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잖아.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조선사 연구초는 누구야? 신채호지.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감은 누구라고? 안재홍. 신민족주의. 안재홍. 자, 그 다음에 조선민족사계론 누구라고? 신민족주의자 손진태. 손진태. 그래서 답은 뭐야? 백나문의 저서를 고르라는 거야. 4번. 137번. 1930년대 진단학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가 진단학회 하나 나온다. 진단학회. 진단학회는 뭐다? 이병도 등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란 말이야. 이병도 등이 중심이 되고 국어학자들도 들어갔고 민속학자도 들어갔지. 민속학자가 바로 손진태란 말이야. 손진태에서 민속학 연구에 집중하였으며 진단학회에도 관여했으며 신민족주의를 제창했다. 신민족주의 사학을 전개했다. 자, 진단학회가 어떻게 역사를 연구했을까?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문헌고증에 입각해서 그거와 관련된 게 뭐야? 3번이지 뭐 3번. 1번 사회발전 단계설을 적용해서 정체성론을 극복했다. 유물사관, 백나문, 사회경제사학. 민족정신을 역사적 본질로 파악했다.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사학. 세계사 발전 법칙을 한국사에 적용하여 발전적으로 체계했다. 백나문, 유물사관, 사회경제사학. 자, 그 다음에 이제 138번으로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조선학운동 나왔다. 조선학운동. 자, 조선학운동에 옳지 않은 거. 진단학벌을 통해서 그 연구 성과를 복구했다. 조선학운동과 진단학회는 다른 거야. 진단학벌은 어떤 단체 기관지야? 진단학회의 기관지죠, 결국은요. 틀린 것 같은데?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주도했다. 맞지?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주도한 거야. 조선 후기 실학을 높이 평가한 분야야. 민족적, 실용적 학문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차지했다.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조선학운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뭐지?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해서. 자, 그래서 계기로.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는. 자, 그다음에 139번. 다음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사학자들의 글이다. 다음에 글과 관련된 사학자의 활동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기억. 읽어야 돼. 빨리 힌트를 찾아야 돼. 힌트를 찾아야 되지. 여기서 힌트가 뭘까? 혼사상 강조한 사람이 누구야? 혼사상. 박은식이지, 박은식. 어디에서? 한국 통사에서. 나라도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은 멸하였으나 혼이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혼사상가 박은식 물어보는 거야. 그럼 1번. 박은식은 유교의 혁신을 주장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고 대동사상을 제시한. 맞죠? 유교구신론. 이 사람은 양명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양명, 지행합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고 지행합일과 사회진화론을 결합한 대동사상을 제창했다. 맞아. 니은. 자, 니은은 누굴까? 누굴까? 정인보지, 정인보. 정인보. 조선사 연구 5천년간 조선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상 주장했다. 그러면 2번. 정인보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고, 요거 조심해서 읽으세요. 신채호가 아니라 박은식의 이러면 안 돼.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였고, 광개토대왕 비문을 연구해서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반박하기도 했다. 맞아, 이건. 3번, 디귿. 나는 신민족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신민족, 그만 읽어야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안재홍이거나, 그렇지? 안재홍이거나, 아니면 뭐, 손진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3번, 틀린 것은 3번. 디귿은 민속학자로서 진단학회에 참가하였으며, 신민족주의에 관련된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를 저술했다. 맞아, 틀려? 지금 이거 디귿 사료 지문을 몰라도 이건 맞춰야 된단 말이야. 왜? 안재홍이나 손진태일 것인데 후보군이 조선상고사나 조선상고문화사는 이 사람들이 저술한 게 아니거든 절대. 그러니까 이 3번은 문장은 어떻게든지 틀린 거야. 그래서 몇 가지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조선상고사는 누구 거야? 조선상고사는 조선상고문화사까지는 몰라도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처, 독사신론 그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누구 거라고? 신채호. 그거 알고 있으면 이거 문제 반드시 풀어야지. 자, 그래서 신채호의 글입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상고문화사는 신채호야.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이라고 해야지. 조선상고사감이라고 해야지. 감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손진태는 조선민족사 개론, 조선민족사 개론, 민족사 개론, 그 다음에 국사, 대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문장은 어쨌든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을 뭐야? 3번으로 고르셔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누구로 가냐면 손진태로 가시면 돼. 그 중에서도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 국사, 대요를 저술했다. 4번 리을 고만 읽어야지. 아와비아의 투쟁. 어디에서?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 신채호가 바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을 저술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140번. 조선어학회와 관련이 없는 거. 조선어학회, 한글학회의 전신이다. 이희승, 최연배 등이 주도 일제시대 조선어 연구를 통해서 민족 정신의 고취에 노력했다.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외래어 포기법 등을 제정. 3번. 가계 하나를 제정하고 한글이란 잡지를 가능했다. 4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에 주력했는데 42년 일제의회 탄압을 받아 단체가 해체되면서 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맞게 설명된 거지? 결실을 보지 못한 거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다. 3번으로 가셔야죠. 여기서는. 가계 하나를 제정은 조선어 학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 거지. 21년에 결성된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가 어떻게? 조선어 학회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은 조선어 학회에서 한 거야. 한글이라는 잡지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에서도 같이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야.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했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가계 하나는 뭐야? 조선어 연구에서 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근대사회 문제를 다 푸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다? 현대사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현대사회. 자, 1004쪽. 1번. 다음은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담이다. 이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의 장개석, 미, 영죽, 3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국민의 거기서부터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시기도 좋잖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국 시키기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게 뭘까? 이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전후해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 회담이 개최됐지. 43년에 뭘 하러 간다? 카이로 회담. 이거 수업할 때 쓴 거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 자, 그 다음에 45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광복 바로 한 달 전에 직전에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이래 되고 포츠담 회담. 그 다음에 45년도 8월 초에 소련군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8월 초에 소련군이 대일전 참전하지. 그러면서 38 이북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거지.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을 8월 15일 날 항상 여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최초로 활동했던 단체가 뭐야? 8월 17일 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약칭해서 건준이라고 하는 거지. 이 단체는 정리 반드시 해놔야지. 그 다음에 건준이 45년 9월 6일 날 뭘로? 조선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하지. 이거 약칭해서 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미 군정을 선포하는 시기지 이때가. 그다음에 45년 맨 마지막에 뭐 했어? 제일 중요한 회담이 있지.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상회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요거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요 사료 지문이 바로 뭐다? 카이로 회담입니다. 또 맞는 것은 뭐야?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회담입니다. 이게 답이지 뭐. 카이로 회담이 뭐야?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언급한 회담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알아놔. 근데 당장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 2번은요, 이거는 얄타 회담으로 가시면 돼.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지? 미국.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나라는 미국이고, 즉각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소련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미 미국이 이때부터 신탁 통치를 실시를 주장하는 거야. 장기간에 걸쳐서. 근데 신탁 통치 주장했다 이렇게 했지?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고는 구분해야 돼. 신탁 통치가 합의되었다. 그러면 이건 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뭘로 간다?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얄타. 그 다음에 3번은 반드시. 38도선을 일본의 무장해전으로 결정. 이것도 얄타.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미소공위 개최를 합의한 회담이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공위가 왜 열리는 거야?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한 회담이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 통치를 결정한 회담이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자, 그래서 답은 1번. 2번. 다음은 어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제 단체와 협의한다. 한국 임시정부와 한국에 대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게 뭘까? 이거지. 모스크바 3상회의.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지? 3번이지. 소련의 신탁 통치안과 미국의 즉각 독립안이 합의를 보아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거 뒤집혀졌다고 그랬죠? 신탁 통치안은 뭐야? 미국. 즉각 독립안은 소련. 거기서 뒤집히면 안 돼, 반드시.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위원회 또 나왔잖아. 그치?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신탁 통치, 임시정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것도 모스크바 3상회의 물어보는 거죠. 옳은 것은 카이로 선언의 원칙이 뭐야? 조선을 독립시켜준다라는 원칙이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즉각적인 독립안과 소련의 신탁 통치안이 대립하면서 나온 절충안이다. 이것도 바뀌었죠. 미국의 신탁 통치안과 소련의 즉각 독립안이 이렇게 절충. 3번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단체의 회담 참여를 주장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해놔야지.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몇 년에 개최돼? 1946년. 1946년이 바로 이제 신탁 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이 심화되는 시기 맞지? 그래서 반탁운동과 찬탁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 맞죠? 이 상황 하에서 뭐가 열렸어? 1차 미소공의가 열렸어. 맞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시킬 조선인 단체 선정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지? 자, 그래서 바로 소련이 주장한 게 소련은 어떻게 주장했다?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누구는 배제시키자. 반탁 단체는 배제시키자.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이지.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만 참여시키고 반대하는 세력, 반탁 세력은 배제시키자. 그래서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라는 소련의 입장과 아니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틀렸지 반드시. 4번 한반도 내의 좌익 세력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지했다. 자, 좌익 세력과 좌우합작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좌익 세력은 바로 찬탁, 우익 세력은 바로 반탁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것은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이었지. 그러다가 어떻게? 찬탁으로 오세요. 처음부터 찬탁 이러면 안 되지? 여기에 가담한 대표적인 우익 세력은 누구야?
김구가 주도했지, 김구. 그 다음에 이승만이라는 세력도, 이승만과 그 지지 세력, 그 다음에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세력이 적극 참여했지. 이렇게 정리해놔. 자, 좌우합작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이렇게 민족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부 수립의 차질을 빚자 46년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게 전개되는 거지. 이것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은 누가 주도했어? 중도 세력이 주도했지. 중도 세력. 누구?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중도 세력이 주도한 운동으로서 여기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좌우 합작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여기서 뭐야? 좌우 합작 7원칙이 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여운형과 김규식 물어보는 거야. 반탁은 누구 물어보는 거야? 김구, 이승만, 송진우, 김성수 물어보는 거야. 찬탁은 누구 물어보는 거야? 박헌영 등 좌익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틀렸지. 그럼 맞는 건 뭐야? 1번. 4번.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결과라서 옳지 않은 거. 또 계속 물어보는 거지. 이게 바로 또 모스크바 3상회의죠. 옳지 않은 것은 뭐야? 1번. 김구 등 임정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맞는 거 같지?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공 세력 이 결정을 지지하되 신탁통치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잖아. 중도 세력은 뭐야? 이 결정을 지지하지만 신탁통치 문제보다는 정부 수립 문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3번. 두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로 결렬되다. 맞지? 두 나라란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이해관계로 결렬. 4번. 좌익 세력은 시종 이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종이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죠. 그래서 찬탁. 맨 처음에는 반탁. 그러나 찬탁으로 선회한다. 답이 4번이다. 5번. 다음은 광복 직전 독립운동을 전개한 단체에 관한 설명이다. 이 단체의 해방 후 활동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백범의 김구일지, 백범일지, 김구의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참전할 준비 출초나 참전할 준비.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국내 진입 작전.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지. 미국 OSS와 연합해서. 그런데 무산됐죠. 왜? 일본의 패망으로 무산됐지. 그냥 결국 임시정부 세력 물어보는 거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정 세력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냐는 거야. 1번. 민주주의 민족정선의 조직을 주도하고 모스크바 3상이 지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거는 좌익이야. 박헌영. 좌익 연합체야. 민주주의 책에 있어요. 민족전선. 이 신탁통치 부분 가면 나올 거야.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해서 민전이라고 해. 민전. 지금 이건 누구? 좌익 연합단체다. 이거는 좌익. 자,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일본의 행정권 이양교섭에 응할 목적으로 좌우합작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건국준비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여운형과 그 다음에 안재홍인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 여운형. 누구? 여운형이지. 여운형이 바로 일본의 행정권 이양교섭을 두 사람한테 벌였지. 일본 총독부가 여운형과 송진우. 근데 이 사람은 거부, 이 사람은 수랑. 그래서 여운형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신탁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 그거 뭐지? 3번. 신탁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이 심화되자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서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누구냐고? 여운형과 김규식이라고. 여운형과 김규식. 그 다음에 4번. 1948년 북한의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람이야. 김구와 김규식. 그래서 46년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47년에, 그 다음에 48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 맞죠? 그래서 48년 1월 달에 한국 감시위원단이 어떻게
입국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였으나, 그치?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2월 달에 UN 소총회에서 결의가 나오지? UN 소총회 결의가 뭐야? 가능한 지역 총선.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뭘 치러라? 총선을 치러서 정부를 수립하라. 이거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로 또 이제 나눠진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야?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평소에 입장에 있었던 세력들. 누구야? 두 세력밖에 없다 그랬지. 이승만과 그다음에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민주당, 한민당 세력.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거지. 걔네들은 어떤 생각에, 어떤 입장에 있는 애들이야?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에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 제한 나머지는 다 반대란 말이야. 통일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누구야? 그 중에서도 김구하고 김규식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김구 지금 물어본 거잖아. 결론은 김구 임정 세력.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가는 거죠, 북한으로.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자, 네, 6번. 다음 조항이 발표될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실로 옳은 것은 북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그것만 줄쳐놔. 그리고 뭐 군정. 이게 뭘까? 미군정 선포한 거야. 미군정 선포한 거라고 이게. 미군정 선포한 거라고. 미군정 38 이남이라고 했으니까. 38 이북이었다면 소련이라고 되겠지. 그치? 미군정 선포. 이게 9월 초란 말이야. 요때와 가장 가까운 사실로,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실로 옳은 건 뭐야?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신탁통치는 여기서 결정되고 반대운동 46년도 초에부터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되었다. 1차는 46년도, 2차는 47년도. 맞지? 2차 미소공의는 47년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에 43년이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경제 선정했다. 이거지 뭐. 건준이잖아, 그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미군정과 가장 가까운 시기일은 이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건준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 7번. 다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을 포함해서 쫙 읽어. 자, 이거 사료지문 나온다 그랬죠? 요게 바로 뭘까? 건준이지, 건준. 건준 정리해놔야 된다 그랬지. 현대사회에서 건준이라는 단체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여운형이 일본의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교섭에 응하면서 총독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건준을 물어보는 거지. 자, 1번. 해방 후 처음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했으나 북한 지역에서는 조직되지 않았다. 틀렸어. 북한을 포함해서 조직이 된, 북한을 포함해서 140여 개의 지부를 두었지. 북한에선 누가 운영했어? 조만식 평남건국준비위원회. 2번. 좌우합작의 성격으로 조직되었으나 김성수, 송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세력은 임정 지지를 명분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지. 이 단체는 미군 진주에 대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했다. 틀렸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지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 정부를 말한다고. 북한 정부. 1948년 9월 9일 날. 그 다음에 또 뭐야? 4번. 중도 세력을 지지하는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미군정에 지원하여 활동했다. 미군정은 무슨 통치를 썼다고 그랬지? 직접 통치를 썼다고 그랬지? 직접 통치를 했다고 그랬지? 그 누구도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성,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통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군정이 인정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물론 이거는 나올 수 있지. 이걸 인정한 게 아니라 지원했다라는 거지. 지원한 거하고 대표성, 활동을 인정했다. 그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2번. 8번. 다음 내용은 해방 후 활동한 단체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또 나오는 거지, 이거. 대중생활에 학벌 기한다. 그거 추천하고 계속 읽으세요. 이게 바로 또 건준 강령이란 말이야. 옳지 않은 거. 건국 치안대
북한 지역을 포함 145개 지부. 2번 해방 직전에 여운형 등에 의해 조직된 건국동맹을 모쳐. 맞지? 44년에 여운형이 국내에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했는데 그게 이걸로 발전하는 거지. 일본의 행정권 교섭에 응하면서. 3번 처음에는 좌우합작에 의해 성립되었으나 점차 우익이주 단체를 변화. 틀렸어. 좌우합작이지. 원래는 이 사람은 중도 좌파, 이 사람은 중도 우파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좌우합작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한국민주당은 들어가지 않았고, 물론 해외에 있는 애들도 들어가지 않았고, 근데 점차 누가 주도한다? 좌익이 주도한다. 좌익 주도의 단체로. 그래서 이제 우익이 탈퇴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했어. 우익 위주의 단체가 아니라 좌익 위주 단체. 그래서 좌익이 주도해서 이걸로 바뀌는 거야.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4번. 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다. 이건 맞아. 자, 그래서 몇 번? 3번. 9번. 강복 직후 전개된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미 군정청은 한국민주당의 우익 세력을 지원하고 좌익 세력과 중도 세력은 탄압하였습니다. 미 군정청은 무슨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도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3번.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평남 권준과 인민위원회 세력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련은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행정권을 이양합니다? 인민위원회 세력에. 평남 권준은 해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4번. 미국은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따라 장차 세워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서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소련의 입장이라고. 소련의 입장. 잔탁 단체만. 이건 미국은 모든 단체.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 10번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습니다. 틀리다고 무조건. 미 군정은 어떠한 단체의 합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채 미군만이 합법성을 갖고 있다면서 직접 통치를 했다고. 직접 통치.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정부수를 주는. 맞지? 정읍발언은 어때 나오는 거야? 46년도에 나오는 거지? 정읍발언. 그래서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거지. 이미 이때부터. 반면에 통일정부 수립 운동한 김구가 발표한 연설문을 뭐라 그래? 3천만 동포에게 의거함이라고 그러는 거지. 3천만 동포에게 의거함. 이거는 이제 1948년에 나오는 거지. 2월 달에. 이것도 사료지문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좌익 지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수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고 지지운동을 전개 나간 거야. 찬탁운동이 그 지지운동이야. 4번.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통일정부수를 위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게 이때라고. 그래서 김구, 김규식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의했다. 이것에 반발해서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자,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에 11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